네, 집단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는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3,200억 원에 육박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기 의원님, 그러니까 3월에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199억 원, 2월에는 2,500억 원을 넘었고요. 근데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래픽 제목처럼 진짜 구르는 눈덩이 같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특히나 네. 미추홀구 사태는 계속해서 지금 불어나면서 그 남모 씨라는 사람의 그 행각이 좀 드러나고 있고, 네. 이 부산에서도 부부가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운영하던 오피스텔이 건물이 4채에 100명 가까운 피해자가 벌써 발생했고, 광주, 뭐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당국으로서도 정확한 숫자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라 상당히 그 무리한 요구까지 하면서 벌써 3명의 2030 피해자들이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런 불행이 멈추지 않는다고 지금 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수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무슨 왕이니 뭐 신인이 불리는, 사실 이 용어도 적합하지가 않은데 빌라왕, 전세왕, 무슨 신 이런 사람들 재판 받으면서 자기 돈이 있으니까 호화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질질 또 재판 지연시키면서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그러면 1억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지만 뭐 그 액수가 전부인 젊은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태는 지금 키워드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돈의 액수는 뭐 둘째 치고라도 회수할 수 없다는 절망감 앞에 지금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그 젊은이들의 희망의 사다리가 지금 무너진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심해서 이 문제를 빨리 법적으로라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가야지 이건 다툴 그런 소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초 공공 매입에 선을 그었던 정부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매입 임대 제도를 활용해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원희룡 장관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재 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 임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지금 피해 물건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장애물은 경매에 넘어가 있을 때 다른 경매 참여자를 제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보완해서 LH가 매입을 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경매에 들어가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 대금은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의 재산권의 권리 관계입니다. 주택을 매입해서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혼란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들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는 원희룡 장관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변제해주는 게 아니고요. 공공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매입 임대주택제도 물량을 피해 주택 매수에 최대한 활용하려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경매가 뭐냐면은 경쟁 매매를 줄인 말이거든요. 다시 예. 말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민사집행법 140조에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뭐 예컨대 김병민 최고위원하고 땅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제가 채무를 갚지 못해가지고 제 지분이 팔려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공유자인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 우선적으로 매수를 갖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데 네. 대신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그 금액으로 매수를 갖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으로 내가 낙찰을 받든지 아니면 안 받든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공유물이 이제 그 바뀌든지 공유자가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는 한데 이런 제도를 국가나 뭐 예컨대 LH공사한테 우선 매수권을 준다. 이거는 민사집행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을 뭐 제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그 채무자나 그다음 선순위 채권자들이 짜고 예컨대 1억짜리 집을 갖다가 뭐 3억에 낙찰받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경우에도 국가나 LH공사가 그걸 살 것인가? 네. 그러면은 그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다 그 우선적으로 그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의식주 중에 그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아주 큰 영향이 미쳐지는 그런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잘 그 테스트하고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이런 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지. 지금 같은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지난번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탁상공론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런 부작용이 났는데 아무리 지금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그 주택과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그런 정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병민 위원님, 예.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그리고 이전에 피해봤던 사람들은 또 우리는 어쩔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좀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도 있고 앞으로 현재까지 드러나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나타날 피해까지 사실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전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젊은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루어지게 만들었던 이 문제를 정부든 정치권이든 나서서 해결하기 위한 모든 지혜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네. 조금 전에 나왔던 장면은 박대주 정책위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어제 여야 정치계 의장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는 데 뜻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는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만약에 피해자가 이 집에 대한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매수를 원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건데 만약에 이 피해자들이 집을 사기를 원치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내 보증금을 건치지 못하고 이른바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들을 위해서 어차피 LH가 이 임대주택에 대한 매년 이 매수하고 매입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는 만큼 그 물량을 피해주택에 쏟아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100% 만족스러운 대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정부가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작용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들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와 여당은 내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지난번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입법 가운데 13개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8개 법안은 처리가 됐고 그래서 오늘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라는 제안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 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 오시면 저희들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 지금 몇 가지 다른 보수적인 법들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네, 최준봉 교수님, 앞서 좀 나온 얘기로는요. 여야가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다르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부수적인 문제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볼 때 27일 날 본회의 통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나 이 피해자들의 원성이 워낙 높아서 이걸 만약에 어느 한쪽이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하거나 뭐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요. 그냥 그 여론의 비판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27일 날 통과는 될 거라고 봐요. 그냥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는 충분히 저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고 그 집에 살게 하는 거 이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이 뭐 이미 경매에 넘어간 건 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원희룡 장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 논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세부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분들이 길거리에 나앉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촉미의 관심사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의견을 모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27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에요.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야에서 발의했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법안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정치권이 좀 더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아주 세밀하게 시뮬레이션을 검토하고 해가지고 그 지금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2030 젊은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막 하니까 뒤늦게 막 불이 붙은 것처럼 그다음에 뭐든지 서두르게 하면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나라 돈만 쓰고 뭐 제3자가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정치권에서 미리미리 좀 사전에 이렇게 잘 대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 빨리 더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제대로 된 그 대책을 마련하고 법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